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딱딱도사가 말씀드렸던 55,000원짜리를 종가 기준에서는 절대 깨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종가 기준에서는 56,800원짜리가 가장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죠? 55,000원짜리를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55,000원짜리에 선을 딱 그어놓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월봉 차트에서 장대 롱바디 양봉의 절반의 선을 딱 그어라. 종가 기준에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뭐요?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5만원대가 왔을 때 5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딱딱도사가 맥점을 잡은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몇 가지 구설수가 돌면서 불안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뉴스를 그대로 인용해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 주식을 할 때 뉴스만 보고 움직이면은 모두가 다 돈을 벌고 모두가 위기를 다 인지할 수 있고 그죠? 모두가 어떤 기회를 인지할 수 있고 뉴스가 그러면 정답지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뉴스를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A라는 해석을 하고 누구는 B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A라는 해석, 제가 말하는 A와 B를 나누는 거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또는 뉴스와 반대로 자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겁니다.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불공정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어제도 영상에서 풀었지만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들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약간의 불공정이 있더라도 왜 이런 협약을 맺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간의 불공정은 있어요. 굳이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1조 원의 물품비를 사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이 물품비라 함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원전 기자재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조 원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건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원천 기술을 비롯한 그런 기자재를 받는 거죠. 사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굳이 웨스팅하우스한테 1조 원씩 꼭 꼬박꼬박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표면적인 거를 건들기 전에 우리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원전 산업에 대한 관계 그리고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어떻게 수주해 나갈 거고 선점해 나갈 건지 그리고 경쟁 국가인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과 경쟁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이거를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협약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 그죠? 왜냐면 우리 한수원이 체코를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죠? 왜? 원천 기술이 얘네께 맞아요. 지적재산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지적재산권 인정을 받았고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해서 원전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거니까 체코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미국과 분쟁하고 있는 국가, 미국과 산업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죠. 그죠? 체코에서 해결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에서 분명히 요구했겠죠. 그죠?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이 원전 산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미국도 원전 산업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어때요? 원전 시공 능력이 부족하죠. 그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이 부족해요. 다만 얘네들은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걸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도 양심이 있어요. 어떤 양심? 시공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다만 원전 사업을 수주했을 당시에 이 원천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대신 우리가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 2,400억 원 정도를 지불하면은 1조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들을 제공해 주겠다. 그죠? 대신 1조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도 우리한테 제공받아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을 안 하면은 우리가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중국, 러시아에 치여서 프랑스한테 치여서 원전 수출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탈원전 기조를 약 3년 넘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탈원전을 했었습니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발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시공 능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뛰어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했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라는 게 국가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지난 정권에서 계속 부랴부랴 이런 원전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원전 수출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가 이 원전 시장에서 선점이라는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반드시 대규모의 원전 수출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에요. 근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와. 근데 이 협약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협약을 굳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게 과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의도대로 협약이 맺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미래성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면 협약을 안 맺었겠죠. 근데 이익이 되니까 협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조인트 벤처 설립 논의하고 있다. 미국 원전 시장 열릴까? 자, 웨스팅하우스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미 원전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원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원전도 웨스팅하우스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도 관세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미국이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과 원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원전.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나라 원전과 같이 협력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원전을 얼마나 만든다고 했어요? 2050년까지. 원전을. 내려보시면은 300기를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300기. 원전 300기면 얼마인지 아세요? 300기. 2030년까지 트럼프가 10기를 늘린다고 했거든요. 10기. 이게 100조 원입니다. 10기에 100조 원. 대략적인 산출 금액이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개 짓는데 26조 정도, 24조 정도죠. 그죠? 3, 4, 5기, 5, 6호기. 그죠? 이런 거. 2개 짓는데 26조 정도예요. 근데 10기에 100조면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300기면 얼마예요? 3천조 원이에요. 3천조 원. 자, 근데 미국이 시공 능력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원전 건설은 누가 총괄하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협력하는 단계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 누가 따낼까요? 웨스팅하우스가 분명히 이 사업을 주관할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전 규모가 얼마라고요? 3천조라고요. 3천조.
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랑 등을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업 누가 땄을까요? 다른 국가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 이거 착각입니다. 그죠? 유럽에도 원전 지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그죠? 착각이에요. 프랑스는 이미 유럽에서 원전을 7개 수주했습니다. 7개 이상 수주했어요. 프랑스가. 프랑스도 원전 잘 짓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랑 협력하면 너무 좋죠. 동맹국이니까. 그죠? 근데 한수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정의 어떤 시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뭐요?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흔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언론사들 전부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죠? 주가는 흔들리고 빠지고. 근데 오히려 이번 주에 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 어차피 이번 주에 잭슨홀 회의 있었고, 어차피 이번 주에 종전회담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증시가 다 빠졌다가 오늘 오랜만에 올라온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증시가. 그죠? 그래서 어차피 빠지는 시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정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와일드한 자리가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실시간 대응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11월달 자 이때 2024년 11월 20일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2,4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11월 22일 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정확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죠.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고 이때 7월달 9월달부터 추천드렸던 조선주도 위에 있죠. 그래서 조선주 원전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원전주는 11월달과 올해 2월달 완전히 둘 다 바닥자리에 있을 때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주 원전에너지 관련주 조정 나올 때도 흐름이 살아있다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2월 달에도 검색해보면 혹시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월 24일 날 날짜 보이시죠? 2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자 이게 옆으로 열렸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누를게요. 이때 사진 눌러서 보시면은 25,700원짜리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7만원 넘게까지도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 250%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11월달, 2월달 이때는 두산이 거의 10년 동안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딱딱도사만이 대한민국 유튜브 최초로 뭐예요?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폭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정 자리에서도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가 55,000원짜리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딱도사가 분석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온다. 이런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2차 폭등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딱딱도사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부 다 증명해 왔고 그동안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우리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족분들에게는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미리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2차 상승을 기원하는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모든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 전부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 사이에 저한테 타점을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답장을 좀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바꿔가지고 번호도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실시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장기간 로열티 지급 의무 설명드렸죠. 50년 동안 매 원전 한 기마다 약 1조 원 상당의 물품 구매 계약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 얘기는 1조 원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물품? 원전 건설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용역 인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조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00억 원 같은 경우는 기술 라이센스, 기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비는 원천 기술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2,400억 원. 근데 보통 초대형, 대형급의 원전을 하나 수주했을 때 한 10조 이상이 되거든요. 2개 정도 수주하면은 한 24조에서 한 26조 요새 뭐 30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10조 이상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400억 원을 낸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주하는 금액 대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자,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2% 수준의 로열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자, 유한양행. 자, 이 기업도 미국의 존슨앤존슨한테 기술을 팔았습니다. 그죠? 기술을 팔았어요. 유한양행의 어떤 기술 라이센스를 존슨앤존슨이 사갖고 얘네가 뭐요? 임상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 판매 권한을 다 가져갔어요. 글로벌 판매권을. 자, 유한양행한테 존슨앤존슨이 판매를 할 때마다 기술 라이센스 비용을 낼까요? 낸다라는 거예요. 2%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죠? 유한양행은 개발을 했었던 기업이고 임상 1상까지 관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존슨앤존슨이 거의 다 했어요. 유한양행이 물론 3상까지 진행하면서 같이 승인까지 받아냈지만 결국에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한양행한테 있다라는 이유로 기술료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2%보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반대로 그죠? 바이오 산업이 됐든 뭐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비를 2%도 안 받아요. 근데 부당합니까? 2,400억 원 낸다고 해서 부당합니까? 저는 이게 웨스팅하우스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1조 원 상당의 구매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기술료를 내는데 그런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미국에다가 원전을 물론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원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원전을 많이 짓고 싶어하고 그죠? 그 원전을 누구보다 깔끔하게 빨리 지어줄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고 그러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그죠? 물론 그런 거 따져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SMR 수출 검증입니다. 자, SMR 수출 검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핵심 기술에 대한 도면을 뭐 설계도를 그냥 갖다 바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쳤습니까? 핵심 기술을 그냥 갖다 바치게?
그럼 뭐 공산당이에요? 그냥 나라에서 한수원에서 너네 핵심 기술 다 검증받아야 돼 이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검증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멍청한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SMR의 기술도 사실 대형 원자로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버전. 그죠? 작은 모델 버전이요. 그러면 이 작은 모델 버전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너네가 자립적인 독자적인 기술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할까요? 원천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SMR에도 로열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로열티를 안 받아야 되니까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면은 이 SMR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SMR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건데 왜 이거를 검증을 받아야 돼?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너네가 독자적으로 이거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 원천 기술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낼래? 무조건 로열티 낼래?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억울하죠.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자립적으로 했는지 그것만 검증해라. 이겁니다. 우리의 무슨 SMR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100% 모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 이 웨스팅하우스랑 협약을 하면서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기회까지 지금 열려 있다라는 게 팩트고, 그죠? 미국과 산업적으로 대립하면은 좋을 건 없다라는 건 팩트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시공 능력 좋으니까 배째,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죠?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유럽 국가들,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 그죠? 다 미국 눈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산업적으로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미국과 대립하는 구조로 갔을 때는 좋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원전이 기회는 분명합니다. 그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은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중국 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전의 기회를 잡고 미국과 협력하는 게 나을까요? 중국이랑 협력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흐름이 어때요? 고비용 에너지를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저비용 에너지 원전을 지불할 것이냐, 그죠? 이거를 선택할 때 세계적인 흐름은 후자라는 거예요. 저비용 원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비용 에너지의 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거고 사실 이거를 채택했던 국가들 중에 독일이라는 국가가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건 팩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전 산업과 원전 수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월이랑 쿡이라는 이 연준 임원을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건 트럼프가 이제 쿡한테 뭐요? 너 사기쳤잖아. 너 주담대 사기꾼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파월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죠. 쿡도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해줄 인사들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달러가 계속 강화가 되고, 그죠? 뭐예요? 유동성이 줄어들죠.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유동성이 증가가 돼야지만 주식시장, 코인시장 이런 비안전자산,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보시면은 잭슨홀, 그죠? 21일부터 23일이니까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날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증시가 제대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시점은 9월달 실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제대로 살아나는 시점. 그죠? 그래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증시가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년 1월달까지. 그리고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인플레 수치가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인플레 지표가.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CPI는 안정이 됐고, 그죠? PPI만 높아졌어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CPI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고용되는 인원들이 적다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9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는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결국에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까지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내년 봄부터 뭐 3월달, 4월달 이 시기부터는 또다시 뭐요? 금리에 대한 압박,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주식시장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폭등이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달, 내년 1월달 그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2차 폭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 11월달, 12월달, 1월달에 3개월 동안 올라가든, 그죠? 또는 뭐 12월, 1월, 2월 이때 올라가든 우리가 지금의 어떤 8월달, 9월달의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조정의 어떤 시기들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그죠? 박스권 자리가 나올 거고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딱딱도사가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릴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받아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죠? 딱딱도사 해석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믿고 따라보려 합니다. 이유 있는 내용들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 유튜버님 내용에 공감해요.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두빌 유튜브는 도사님만 봅니다. 오래 보면서 증명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영상에 이 설명란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라는 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을 돌파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유튜브 순위 32등입니다. 지금. 그죠? 32등. 대한민국 주식, 투자, 재테크, 경제 모든 분야의 유튜브 순위 32등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도 진실성 있게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써져 있죠. 그래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뭐 텔레그램 입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여기서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2,400명 정도가 입장해 계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여기서는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쭉 보시면 위에 올려보시면 APR과 한국콜마 여기 있네요. 그죠? APR 한국콜마 3월 12일 날 추천 이후에 몇 퍼센트? 확대해서 보시면은 APR이 276%. 믿기지가 않죠?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3월 12일 날 추천 이후에. 제가 작년에 조선주 드리고 원전주 드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 때는 APR과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주를 드렸습니다. 한국콜마 79% 상승. 그죠? 한국콜마는 7월 20일 매도 사인 드렸고 이런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면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K뷰티라고 검색해보시면은 밑에 쭉 내려보시면 3월 12일 날 제가 올려드린 글이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K뷰티 유망수혜주 공개합니다. 화장품. 그죠? 뭐 코스맥스, 클래시스, 휴재 이런 종목들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추천했던 거는 뭐예요? 1번 딱딱도사 추천기업 한국콜마, 2번 APR 두 종목을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APR이 290% 넘게 올라갔고 한국콜마가 76% 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279%네. 그죠? 279%. 이 정도 폭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죠.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월 12일 날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는 제가 전부 다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드리고 있고 제 매매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그죠? 강력하게 6개월이건 1년이건 강력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였고 그래서 텔레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하반기 때 드리고 있습니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저점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이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밑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함이나 텔레그램 닉네임. 텔레그램 닉네임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은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성함이나 닉네임 저 둘 중에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 설문은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텔레그램방 초대 및 관리, 혜택 제공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입장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그죠? 저한테 정확하게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주신 분들 제가 신청서를 확인해가지고 신청서에 입력된 성함이나 닉네임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